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사용빈도 1위,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따라하면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잘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쓰는 건 아니고요. 자투리 시간 같은데 핸드폰 게임하거나 가볍게 책 읽거나 그러면서 시간 때우고 있을 때 I'm just killing time. 어우, 시간을 죽이다니 잔인한 표현이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죽인다 라는 말로 정말 많은 말들 하잖아요. 와, 죽인다. 정말 대단하거나 멋진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시간 좀 죽이고 있어. 이거 한국말로도 얘기하네요. 영어도 있어요. kill time. 그래서 지금 나는 시간을 죽이고 있어. 시간 때우고 있어 라고 해서 I'm killing time. 그냥이란 말은 just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just killing time.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있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진짜 별거 안 하고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네, 시간을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영어 공부 중이야.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충 생각이 안 나면 I'm just killing time. I'm just killing time.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데리러 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걸어서보다는 차 타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이렇게 해볼게요. pick up. 이거는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픽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이런 커피 같은 걸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람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 타고 가면서 너 어디야? 지금 너네 집에 있어? 내가 픽업해 갈 테니까 좀 이따 10분 뒤에 나와.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pick somebody up. 이거는 차를 타고 누구를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will, 제가 할게요. 미래 느낌 I will 먼저 등장한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너를 데리고 가다 pick you up. pick you up. 이거는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하나가 의미가 딱 완성되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 타고 널 데리러 가. 이렇게 할 때 I will 이렇게 한 다음에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바로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pick you up. 한 번 더요. I will pick you up.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사용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두 명이 앉을 테이블, 두 명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자리부터 확인하고 있죠. 이거는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혹은 그냥 for two까지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자리 주세요, 자리 어디 있어요? 하는 것보다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 아주 우리가 공손하고 그리고 아주 격식 있게 느껴지죠.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헷갈리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텅텅 비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리가 좀 차 있고 저거는 4인석인 것 같은데 저거는 다인석, 8인석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뭐뭐가 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자리가 있어요?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어떤 자리냐면 두 명을 위한, 두 사람이 앉을 자리니까 for two people. For two people. 두 사람이 앉을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어떤 가게 같은 데 가셔서 필요한 물건 찾을 때 Do you have blah blah 라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Do you have 패턴에 넣어서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담배를 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있는 상대방, 내 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목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많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도 가벼운 충고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 You should quit smoking. You should quit smoking. 이렇게 해볼게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 강한 느낌이 아니라 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should를 사용했고요. 만약 제가 you have to라고 했으면 너 담배 꼭 끊어야 돼. 진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담배 안 끊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나와서 You have to quit smoking.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겠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건강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면 should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You should. 그 다음에 무엇을 그만두다 라고 할 때는 quit 플러스 ing를 사용하면 되는데 뭐 두 가지 정도 있겠죠. smoking, 담배를 끊는 거. drinking, 술을 끊는 거. 보통은 이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개 일단 기본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에게는 You should quit smoking.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친구에게는 You should quit drink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 끊는 게 좋겠어요. 담배 좀 끊어요. 라고 한다면 You should quit smoking.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이나 제가 전화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안 받은 겁니다. 나중에 만나서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못 받는데? 근데 두 번 정도 하면 진짜 못 봤을 리가 없죠.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귀찮아서 넘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볼멘 소리로 나 두 번이나 전화했어. I called you twice. I called. 일단 문장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면 주어 동사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전화했다. 전화하다는 call, 했다니까 과거죠. called.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어. 그리고 twice를 붙여서 그냥 전화한 게 아니라 두 번 전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횟수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 이상은 times를 사용해서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전화했다. I called you twice. 세 번 전화했다고요. I called you three times. 10번 전화했다고 해볼까요? I called you 10 tim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평소에 하는 활동을 말할 때 이 패턴 사용해 주세요. I like playing tennis. I like to 동사 원형도 괜찮고요. 같은 의미로 I like ing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래서 진짜 좋아할 때도 사용하지만 평상시에 즐겨하는 것들 말할 때도 그냥 I like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주 하고 내가 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해? 라고 하면 I like playing tennis. 나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테니스 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 like. 여기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ing 형태로 playing tennis 혹은 요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doing yog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면 studying English. 자, 덩어리 표현도 우리 계속 쌓이고 있죠. 이런 걸 또 복습하고 배웠던 거 여러 번 하다 보면 하나씩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런 곳에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 그거 찾아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나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 I like playing tenni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뭐 하고 있어? 음악 듣고 있어. 음악 감상 중이야. 영어로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보통 싸울 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Listen. 혹은 강연에서 Listen. 이렇게 하곤 하죠.
이게 듣기는 듣는 건데 아주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잘 듣는 걸 말해요. 뭐라고 했지? 이렇게 듣는 걸 listen. 그래서 우리가 막 영어 실력할 때도 막 리스닝 스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흘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건 hear이고요. listen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잘 듣는 거,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음악 듣는다, 음악 감상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 꽂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거.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지금 음악 감상 중이다라고 하면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지금 음악 듣고 있어. 음악 감상 중이야. I'm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너무 대충대충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아니면 시험에 딱 떨어진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말해 보도록 할게요. 전에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진짜 열심히 했거나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죠. 이거 했어야 됐는데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I should have worked harder 이거예요. should have pp가 그 후회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should have는 보통 줄여서 should have 약간 릅처럼 말하면 돼요. 그래서 I should have worked가 아니라 I should have worked. I should have worke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발음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I should have worked 라고 해도 좋지만 should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원어민의 소리가 정말 잘 들릴 겁니다. I should have worked. 열심히 일할 걸. I should have worked. 이렇게 말이죠. 더 열심히는 harder, hard. 이게 열심히니까 더 열심히는 뒤에 er 붙여서 harder, harder. 이렇게 돼요.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랬어요. I should have worked harder. 그리고 나중에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걸 후회한다면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외국 나가서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나중에 동사 바꿔서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거 너한테 말해줄 걸.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이 표현을 떠올려 주세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됐죠. 일단 뭔가를 바란다. I hope. 뭔가를 바래요. I hope. 여행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바랄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길 바란다는 걸 I hope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주어 동사 자리인데 보통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things 이걸로 할게요. 뭐뭐 하는 것이란 느낌, 물건의 느낌이 있는데요. 상황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죠? get better. get이 변화의 느낌이 가장 기본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지게 변화하는 거. 상황이 나아지다가 되겠죠? 곧은 soon이니까 things get better soon. 빨리 상황이 나아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바라다까지 넣으면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굳이 이거 조금 더 나누자면 나는 바래요 I hope 상황이 나아집니다. things get better 빨리 곧 soon.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중에는 붙여서 I hope things get better soon까지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울고 싶어요. 너무 슬픈 겁니다. 근데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울고 싶은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 때 I feel like crying. 뭐뭐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뭐뭐 하고 싶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고 싶어요라고 해석됩니다. I feel like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ing, 동사의 ing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만들고 또 실수하고 또 보고 아 맞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확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I feel like crying. I feel like crying.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토하다가 throw up이거든요. 그래서 I feel like throwing up.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토하고 싶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술 진짜 많이 마실 때. 저도 술을 막 마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한번 딱 일어나면 갑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I feel like throwing up. 이런 표현, 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얘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울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I feel like cry. I feel like cry.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0 초보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새로운 요리를 즐겨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긴다, 아주 좋아한다 라고 영어로 해볼게요. She enjoys cooking new recipes.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enjoy란 말은요, 뭔가를 재밌게 즐긴다란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enjoy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통해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cook, 이거를 ing 형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she enjoys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걸 즐겨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구문을 연습해 두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나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 나 TV 시청하는 거 좋아해, 평상시에 즐겨하는 것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라 new recipes,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봤어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She enjoys cooking new recipes.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I enjoy studying English.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거 즐겨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내일까지 끝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의미의 표현이 있죠. 반드시 꼭 해야 한다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된다도 있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가 있는데 이번에는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어로 I need to finish this project by tomorrow.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I need to. 이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 뭐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안에 있는 속뜻은 필요하니까 해야 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inish this project. 두 번째 은희 단위는 끝내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한국말로 할 때는요, 이 프로젝트를 끝내다 라고 하겠지만 영어는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끝내다, 뭐를 끝내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어순을 구성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Finish this project. 한번 더 해볼까요? Finish this project. 이렇게 덩어리별로 연습하면 짧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는 게 쉬워질 겁니다. 마지막, 내일까지라고 해서 by tomorrow. 뭐뭐까지라고 데드라인을 딱 지어준다면 by가 잘 어울려요. 뒤에는 시간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내일까지라고 딱 끊는다면 by tomorrow. by tomorrow.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I need to. 이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is project. 내일까지. By tomorrow. 안 되는 부분 또 집중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붙여서 쭉 가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I need to finish this project by tomorrow. 그렇죠. 나눠서 하고 붙여본다. 이렇게 긴 문장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지난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영어로 They moved to a new apartment last month.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언제나 주어 동사가 먼저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이럴 때는 뭐 can you, did you 같은 이런 앞에 표현을 넣어주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주어 동사. 여기는 과거니까 they moved. 그들은 이사를 했습니다. 뭔가 움직이면서 일하를 하는 거를 move라고 합니다. ed를 붙여줘서 they moved. 그들은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a new apartment.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partment, apartment, par 여기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거라고 할 겁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대신 멜로디 아파트가 아니라 apartment 전혀 다르죠? 이 느낌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로라고 해서 to a new apartment. 마지막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시간 last month. 네, 이건 지난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면 그들은 이사했습니다. They moved. 새로운 아파트로 to a new apartment. 지난달에 last month.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쭉 이어서 가볼게요. They moved to a new apartment last month. 바로 안 되면 또 쪼개시면 돼요. 네 번째는 나는 보통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평상시에 늘 하는 거, 계속 하는 것들은요. 현재 시를 사용해서 그대로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이렇게 했죠. 주어, 동사. 여기서는 그냥 가다, go만 사용하는 것보다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자러 가다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뭐 현재 시제 늘상 그런 거니까 형태 바뀌지 않고 그대로 I go to bed, I go to bed 이렇게 하죠. 그런데 늘상 그런 것도 다양한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있고 가끔 그런 게 있고 보통 그런 게 있죠. 그 중간 느낌 한 70%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usually라고 해주시면 돼요. I usually go to bed. 나는 보통 자러 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around 10 p.m. 10시쯤에 자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10 p.m은 10 p.m인데 around로 붙이잖아요. 이게 주변을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10시가 아니라 뭐 9시 50분, 10시 10분 이렇게 그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보통 10시쯤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해볼까요?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티를 위해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파티를 가려면 멋진 드레스 사야겠죠. 그래서 그거 샀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그녀는 샀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꺼내 볼 건데요. 사다는 buy. 그런데 과거는 bought. She bought. 그녀는 샀어요. 그럼 뭘 샀지? A new dress. 새로운 드레스를 샀죠. 왜 샀어? 아니면 언제 샀어? 어디서 샀어? 여기서는 다른 정보는 없고요. 파티를 위해 for the party.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를 가진 for를 사용해서 for the party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 그녀는 샀어요. 주어 동사죠. She bought. 뭘 샀냐면 a new dress. 새 드레스를 샀고요. 그리고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 샀습니다. 이어서 가보면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빠르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이죠.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제가 천천히 했지만 늘려서 했지만 뚝뚝 끊지는 않았거든요.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돼요. 그냥 테이프를 조금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She bought a 이게 아니라 She bought a new dress for the party. 강세를 주면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어제 엄마와 쇼핑을 갔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went shopping with my mom yesterday. 나는 쇼핑을 갔습니다. 여기서도 쇼핑 가다라고 해서 go shopping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과거는 went shopping 이렇게 되겠죠.
I went shopping. 저는 쇼핑하러 갔습니다. 누구랑 갔어? With my mom. 언제 갔는데? Yesterday.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문장 많이 만나고 만들어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일단 주어 동사 I went shopping, 그 다음에 함께 같이 with my mom,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장 많이 만나보시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미니멀 영어와 함께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고 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went shopping with my mom yesterday. 이렇게 말이죠. 7번째입니다. 버스는 매일 오전 8시에 도착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 bus arrives at 8 a.m. every day. 8 a.m.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시간 나중에 바꿔주셔도 돼요. The bus arrives.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버스로 주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주어 동사 순서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버스는 도착합니다. The bus arrives. The bus arrives. 그 다음에 몇 시에 도착해요? At 8 a.m. 정확한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요. at을 사용합니다. 4시, 5시 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at 8 a.m. 오전 8시에 도착하고요. 그게 매일매일 사실은 그게 없어도 그냥 원래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everyday도 넣어봤습니다. 만약 빠진다고 해도 버스는 평상시에 8시에 도착하는구나. 모양 바뀌지 않고 arrive. 물론 3인칭 단수일 때 막 he, she, 그 다음에 그것, 버스 이런 거일 때는요. 동사 끝에 s를 붙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형 형태예요. The bus arrives at 8 a.m. every 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8번째는요. 나는 주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목이 이렇게 쭉 빠져라 기다리잖아요.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I'm looking forward to.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looking, 여기에 강세 주면서 다시 한 번 더요. I'm looking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합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려요 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거, 저 같으면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가거나 배드민턴 치러 가거나 이럴 때면 아침부터 운동하러 간다라고 해서 좀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I'm looking forward to.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The weekend,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이 기대돼. 직장인분들 특히 월화수목금 회사 가고 집에 오면 조금 쉬다가 자고 너무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신나게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째는 그들은 휴가로 해변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휴가로.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의미 단위가 눈에 딱 들어오면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들어온다. 문장을 더 많이 만나보고 계속해서 같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They went to the beach for vacation. 자, 여기서 beach 이렇게 짧게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욕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신경 써주시면 돼요. beach. 그래서 they went, 그들은 갔어요. 주어 동사죠. to the beach. 해변에 갔어요. They went to the beach.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완성되고요. For vacation. 뭐뭐 하러 갔다라고 할 때 to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for 다음에 그냥 휴가. 이런 특정한 명사를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For vacation. 휴가로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휴가가 아니라 일하러 갔다, 하러 갔다 그런 특정한 거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많이 만나보다 보면 눈에 있게 되고 입에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해변에 갔습니다. They went to the beach. 이렇게 하나로 의미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해변에 갔어요. They went to the beach. 휴가로. For vacation. 하나의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툭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For vacation. 이거 안 됩니다.
for vacation. 이렇게 연습할 때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They went to the beach for vacation.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선풍기 좀 켜줄래요? 아우, 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영어로 해볼까요? Can you turn on the fan? It's hot. 이렇게 됐죠. 일단 내가 뭔가 부탁하고 싶다. 뭐뭐 해줄래요? 라는 말을 쓰고 싶다. 자, 몸 툭 치면 누가 Can you? Can you? 정말 알파고 우리가 챗 GPT가 된 것처럼 뚝 치면 Can you?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우린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 you. 바로 나오지 않나요? 똑같이 해줄래요? Can you? 해줄래요? Can you? Turn on은 뭔가를 켜는 걸 얘기합니다. 뭐 음악을 켤 수도 있겠고요. 에어컨을 켤 수도 있겠고 TV를 켤 수도 있겠고 선풍기를 켤 수도 있습니다. Turn on the fan 하면 선풍기를 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 좀 켜줄래요? 라는 말은 Can you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fan?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turn on the fan? 그리고 더워요. It's hot. 덥다. 그리고 날씨 얘기할 때 it is 많이 사용하거든요. 춥다. It's cold. 덥다. It's hot. 구름이 낀 날씨. It's cloudy. 그 다음에 뭐 햇빛이 가득한 거. It's sunny.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날씨 표현 기억해 주시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풍기 좀 켜줄래? 덥네. 다 같이 두 문장 바로 이어서 가시면 돼요. Can you turn on the fan? It's hot.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이거 눈에 잘 한번 익히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런 문장 우리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죠. 한국어로는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 문장이 3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기초를 단단히 만들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의미 단위 세가 하나씩 나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면 우리 제안할 때 우리 뭐뭐 해요라고 할 때 let'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사까지 함께 사용하면 let's meet,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보통 뭐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되지만 장소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공원에서 at the park 콕 집는 at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늘 오후니까 this afternoon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잠깐 멈춰도 되지만 의미 단위별로 멈추시면 더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물론 빠르게 가면 더 좋습니다.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다가 많이 얘기하면 익숙해져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공원에서 만나자 대신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하자, 우리 뭐 같이 치과에 가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문장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면서 영어 자신감을 한번 쌓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한번 해보자. 우리 뭐뭐 하자. 방금까지 했었죠. 거기다가 한번 해보다라는 뜻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여기서 give it a try 이거는 한번 해봐, 한번 시도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거나 도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let's가 앞에 붙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할 때 조금 망설여지고 겁이 나죠.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Let's give it a try.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니에요. 아우, 큰일 아니야. 이거는 영어로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Thank you, I love you,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짧은 문장들은 툭 치면 It's not a big deal.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생각해도 괜찮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It's not. 그것은 아닙니다. A big deal. 큰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떡해? 라고 할 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It's not a big deal. 특히 저는 다쳤을 때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덤벙대면서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는데요. 주변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거 어떻게 다친 거야? 근데 저는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It's not a big deal. 이거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그냥 나. 이럴 때는 It's not a big deal. 다 같이 아주 괜찮다는 그런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It's not a big deal. 진짜 내가 쓰는 것처럼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막 즐거운 거, 막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냐면 in the mood. 어떤 기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 방 안이나 혹은 뭐 화장실 안, 근 건물 안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 안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기분 안에 있을 때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in trouble. 난 어려움에 빠져 있어. 나 지금 좀 곤란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not in the mood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분과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질 때 나한테도 한번 해봐 이러면 Oh no,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너네들끼리 놀아. 나 지금 좀 기분이 그렇거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니까 not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이렇게 말이죠. Can I도 괜찮지만 may가 좀 더 허가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may I로 시작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너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차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 주변 지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 하루만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이것보다는 May I borrow your car for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더 빌려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면 come in. May I come in? 이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짧게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똑똑똑 해서 문이 열어지면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ay I come in? 한 번 더요. May I come in?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제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 실수 내 실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뭐 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 실수 같으면 It's my mistake. It's my mistake.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my mistake. It's my mistake.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 뭐뭐하지 마라고 할 때 이거를 가장 앞에 써주시면 돼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Don't, 뭐뭐하지 마 인데요.
여기다가 뒤에 be afraid. 보통 그냥 don't afraid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afraid는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다로 만들려면 비동사와 함께 be afraid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게 나중에 뭐 주어가 I가 되면 I'm afraid, she is afraid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동사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뭐 하지 마, don't,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참고로 afraid는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그래서 don't be afraid 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7번째는요. 나 새 직장 때문에 바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쁜데 그냥 바빠가 아니라 새 직장으로 바쁘다. 이거를 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붙여요. I'm busy with my new job. 바로 with죠. I'm busy가 나는 바빠라면 I'm busy with 뭐뭐 함께 바쁘다 보다는 함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My new job.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이 내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꼭 because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원어민들은 I'm busy with 이거를 패턴처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busy with my new job. 새 직장 때문에 바빠. 혹은 제가 새 책 작업을 하면 I'm busy with my new book.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제가 새로운 책, 이 미니멀 영어의 정수를 담은 책을 정말 이 봄, 여름 동안 작업해서 다시 오픈, 네, 서점에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8번째는요. 저는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우리 뭐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패턴 많이 사용하거든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자, 너무 길면 나눠서 해볼게요. I can't afford to. 여기까지가 패턴으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거고 I can't afford.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to를 사용해서 그냥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 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I can't afford to. 네, 물론 can't 이 T 사운드까지 다 내주셔도 물론 좋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고 I can 약간 can인데 can에다 강세를 주는 느낌입니다. can이 아니라 can.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뒤에 있는 동사보다는 can 여기 강세를 한번 줘보세요. I can't afford to. 혹은 천천히 하면서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듣기 위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째. 무슨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eat out. eat, 먹는데 out.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everyday, 매일이죠. 요즘 외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정말 돈을 얼마를 써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저도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제 잔고가 완전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하루에 뭐 진짜 국밥만 먹어도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6, 7천 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해보면 많이 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 day. 제 마음과 같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벌써 아침을 먹어요? 뭐 아침이 보통 7시, 6시, 뭐 8시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와서 아침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여기 뒤에 있는 at this hour, 이 시간에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뭐 시간이 너무 일렀거나 아니면 늦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뭐해? 라고 하면 아침 먹어. 근데 시계 보니까 막 10시 반, 11시인 거예요. 엥? 이게 아침이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거나 이를 때 at this hour. 다 같이 해볼게요. at this hour. 그거 빼면 우리 진행형으로 묻는 거죠. Are you eating breakfast? 아침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이런데 왜 이렇게 일찍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막 밤 12시에 저녁 먹는 사람에게 Are you eating dinner at this hour?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살짝씩 바꿔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익숙하단 말 어떻게 할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I used to가 나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일들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I'm used to 살짝 다르죠? 비동사 붙여서 I'm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아는 거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얘기하면 처음엔 헷갈리더라도 나중에는 이거 내가 왜 헷갈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I'm used to traveling alone. 다 같이 해볼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따라하면 외워지는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고요. 문장들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영어 문장 만들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뭐더라 하는데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영어 문장들 저와 같이 하나씩 정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억울한 느낌으로 하면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혹은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요. That's not what I said.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That's not. 그것은 아니다. 부정의 not, 여기 강세를 조금 더 주시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That's not 이것보다는 That's not. That's not. 그 다음에 what이 문장 중간에 등장해서 what 주어 동사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엮어보면요. 그건 아니야. That's not. 내가 말한 게 what I said. That's not what I said.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네가 그랬지 라고 한다면 That's not what I said.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said. 그렇죠. 두 번째는요. 커피 좀 마실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초대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앉아있긴 좀 그렇잖아요. 커피 좀 마실래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더 공손한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보다 더 가볍고 친구들끼리 편하게 쓰는 표현으로는 Do you want가 있어요. 뭐뭐 하는 걸 원하시나요? 라고 to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Do you want?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Would you like? 원하시나요? 그러실래요? Some coffee. 커피 좀 원하시나요? 이게 뭐죠? 커피 마실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coffee? 라고 해도 괜찮지만 영어는 간결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이니까 끝에 살짝 올려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커피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어때? 오, 좋아. 바로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괜찮으면 하고 애매하거나 이상하면 우리 뭐 다음으로 넘기거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I will think about i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hink about 이걸 사용해 주세요. 참고로 th 사운드니까 혀를 살짝 내민 상태에서 think. th 사운드는 정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메롱하듯이 대신 너무 많이 내밀지 말고요. 살짝 내밀고 think.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think about. 그 앞에는 나는 뭐뭐 할게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붙었습니다. I will think about it. 나는 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각해 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about it.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전에 그거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이거 본 적 있지? 그거 본 적이 없는데 혹은 굉장히 신기한 거 봤을 때 와, 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과거 어떤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 강조할게요.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있거나 없다라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have pp 현재 완료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I have를 줄여서 I've v만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I've 보통 I have seen보다 I've seen 이렇게 더 간결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e 보다의 pp 형태가 seen 현재 완료는 have pp 형태니까 I've seen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never 이거 들어가 있죠? 그냥 부정의 not보다 never를 사용하면 더 강하게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한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never seen 이러면 나는 진짜 본 적이 없어. that 그걸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before 전에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까지 살짝 추가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강조한 느낌으로 가끔씩 들어갑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오거나 뭔가 신기한 걸 봤을 때 와, 나 전에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좋은 쪽으로 신기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What brought you here? 여기 직역하면요. What 무엇이 brought 데려왔나요? You 당신을 here 여기로 뭐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니? 이게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직역하면 어색하지만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딱 배워놨다가 갑자기 우연히 길 가다가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지인을 마주칠 때 what brought you here?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죠? What brought you here? 한 번 더요. What brought you here? 한 번 더요. What brought you here? 입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까먹으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몇 번 겹치다 보면 이 표현은 여러분만의 문장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목표가 그거잖아요. 알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좀 애매한 일인데 야 그거 진짜 100% 확실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Don't be so sure. 이렇게 경고해 주세요.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문장 가장 먼저 don't 사용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돼요. Don't go. 가지 마. Don't study. 공부하지 마. 뭐 이렇게 동사 어떤 거든지 넣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be so sure. sure이 확신하다가 아니라 확신하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확신하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비동사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be sure 이렇게 해야지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be so sure. so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볼 때 그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확신하네. Don't be so sure. Don't be so sure.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색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친구나 뭐 동생이나 우리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저도 그거로 주세요. 여행 갔을 때 식당 가서 뭐 시키죠. 그럴 때 저 그걸로 똑같은 걸로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딱 집어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옆자리 보니까 저거 되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I will have the same. 저도 그거 똑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식당 가서 뭐뭐로 주세요 라고 할 때 I will have 많이 사용하는데요. I will은 뭐뭐 할게요 라는 미래 표현이고요.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먹거나 마시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면 먹다나 마시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상황상 내가 주문할 때면 듣는 사람도 먹거나 마시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 동사 한 가지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문장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하나씩 따라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이해할 때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the same, 같은 거죠. I will have the same. 저도 그거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will have the same. 한 번 더요. I will have the same. 그걸로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맛있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똑같은 거 시켜주세요. 8번째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피곤할 때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게 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밤을 꼬박 새웠거든. I stayed up all night. stay up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쭉 안 자고 머무르는 거, 계속해서 깨어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stay up, stay up. 여기서 과거에 ed가 붙여서 stayed up. 약간 stay up이 아니라 stayed up이 되니까 연결하면 stayed up처럼 들릴 거예요. stayed up. 이렇게 하나로 말하는 표현들은요. 뚝뚝 끊어서 stayed up이 아니라 하나처럼 stayed up. stayed up.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빠르시면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stayed up. 이렇게 되겠죠? I stayed up. 저는 안 자고 쭉 있었어요. all night. 밤새도록. all day 하면 하루 종일. all night. 밤새도록. 이 all의 느낌을 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stayed up all night. 저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다라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밤을 새우다 꼬박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직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래, 계속해서 안 자고 있는 걸 stayed up이라고 했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나중에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말할 수 있는 조각들을 채워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그렇죠. 9번째는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라고 하고 있죠. 얘기 좀 할까?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Talk to you. 너에게 말을 걸다. 대화를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앞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can I가 등장했죠. 이거는 만약 내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전해도 될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can I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Can I? 너랑 얘기해도 될까? Can I talk to you? Can I talk to you? 얼마 동안이죠? 잠깐 동안. For a second. 뭐 같은 의미로 for a moment, for a minute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한 거 하나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만약 없으면 여기 나온 것부터 해주세요. For a second. 잠깐 얘기 좀 할까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Can I, can I, can I talk to you, talk to you, talk to you for a second, for a second, for a second 나눠서 한 다음에 연결해서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보면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아까 말씀드린 현재 완료 느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경험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 느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도 너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다. 지금 모습이 예전이랑 똑같을 때 그럴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지금의 느낌까지 뭔가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ve never도 괜찮고요. 기본 형태는 you have not 줄여서 you haven't. You haven't.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you've never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change의 pp 형태는 change it. 그리고 a bit을 사용해서 하나도 약간 또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하나도 안 변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됩니다. You haven't. You haven't. You haven't changed it. You haven't changed it.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익숙하게 2개, 3개, 3개, 3개 그 다음에 You haven't changed a bit. 마지막 것까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멜로디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려면 haven't라고 T 사운드를 내도 되지만 생략하고 You haven't 강세를 주셔도 좋아요. You haven't changed a bit. You haven't changed a bit. 이렇게 강세만 줘도 충분히 그 느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헷갈리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뭐지? 에이 모르겠다. 막 써주셔도 되고 다른 분들 거 보고 써주셔도 좋고요. 어떻게든 한번 얘기하고 써보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